이어서 은퇴자산관리법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요, 어떤 결정을 할 때 항상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네, 맞습니다. 특히 이런 잘못된 결정이 은퇴 재무 설계 시에 자주 나타난다는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오늘도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 좀 더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은퇴설계연구소의 강성모 소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노후 준비에 관한 설문조사를 해보면은요, 네. 항상 그 저축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런 답들이 항상 많이 나옵니다. 네. 그런데 왜 이렇게 부족한 줄 알면서도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지, 이런 이유가 궁금한데요. 예, 실제로 이제 그 이유를 물어보면은 뭐 지금 생활하기도 좀 빡빡한데 네. 알고는 있지만은 여유가 없어서 저축을 못한다, 이렇게 답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신데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네. 상당히 여유 자금이 있거나 아니면 생활에 어느 정도 윤택한 그런 수준을 향유하고 계신 분들조차도 오늘 다 쓰겠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노후 저축을 도외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네. 이런 경우는 뭐 이 자금 여유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측면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개인적인 성향으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뭐 의지력 결여가 당연히 큰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시도하려고는 하지만은 그걸 실행을 옮길 만한 어떤 의지가 없다라는 건데, 이거 비근한 예는 뭐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 다음날 운동 안 하시죠. 그리고 아니면 다이어트,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뭐 금연, 남자분들은 이제 금연 결심해서 오전에 나왔다가 오후에 스트레스 받으시면 또 한 대 피우시고. 네. 그리고 흔히 이제 작심삼일이라고 신년에 뭐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네. 근데 뭐 그 다음날 여지없이 무너지는 이런 의지력 결여가 역시 이 금융, 그리고 특히 노후 재무 설계에 있어서도 아주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는 좀 인내심이 부족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그 실험 결과가 있는데요. 네. 100일 후에 사과 하나를 먹을래, 101일 후에 사과 2개를 먹을래, 그러면은 당연히 101일 후에 사과 2개를 선택하겠죠. 그렇지만은 오늘 사과 하나를 먹을래, 내일 사과 2개를 먹을래,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오늘 사과 하나 먹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인 차원으로 들어가면 계속 그 인내심이 굉장히 적어지는 그런 경향도 이 선택의 어떤 오류에 있어서 굉장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어떤 거야 결심을 하고 좀 실행에 옮길 때는 실천력이 뒷받쳐줘야 되는데 네. 사실 뭐 이것저것 일하고 이러다 보면 게을러지기도 하고 네. 조금 그렇잖아요. 이런 것도 좀 영향을 아무래도 미치겠죠? 그 말씀하신 게 이제 행동 재무학에서는 관성 오류 내지는 미루기 오류라고 하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워낙에 지금 은퇴 노후 준비를 안 하고 있어 왔는데 특별히 그 관성으로 쭉 가는 거죠. 그러고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더라도 그걸 자꾸 미루고 싶은 생각이 그런 의지를 압도하면서 실제로는 저축 행태로 연결이 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근데 이제 이런 세 가지 행태적인 오류 같은 경우는 금융 지식이 좀 충분히 있는 분들한테 나타나는 거고, 보다 본질적으로는 잘 모르시기 때문에 노후 저축을 안 하시는 경향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네 번째가 이제 금융 지식의 정도라는 건데, 그러니까 잘 알면은 오히려 행동과 결정을 하는데 훨씬 더 편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잘 모르겠고 간접 경험도 없고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 하면서 그걸 준비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금융 지식을 많이 좀 쌓아놓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그런 일반적인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런 일반적인 성향에서 벗어나서 저축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은 혹시 없을까요?
스스로 어떤 자기 강제를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급여 통장에 이 자동 이체가 되게끔 노후 준비 금융 계정에다가 자동 이체가 되게끔 하면은 뭐 여지없이 급여가 나왔다가 그쪽으로 직접 가니까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그거를 다 찾아서 소비를 한 다음에 남은 금액을 뭐 저축을 하겠다라는 것보다는 먼저 우선 공제가 되는 그런 시스템을 활용하면은 그 개인적인 어떤 성향이 게재될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게 유효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결심을 해서 이제 매 정기적으로 일정한 저축을 하기로 했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시간이 가면은 이 충분한 금액이 아닙니다. 그 외국에서는 그 자동 저축 증액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내가 특별히 지적을 안 해도 그 월급이 올라간다든지 아니면은 뭐 다음 해에 물가가 올라갔다 그러면은 그만큼 또 자동으로 증액이 되는 그런 제도들이 있긴 한데 우리나라는 불행히도 그런 게 이제 보편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뭐 스스로 뭐 연 단위로 끊으시든지 2년 단위로 끊으시든지 해가지고 금액을 과거보다는 뭐 5%, 10% 이런 식으로 해서 증액하는 그런 자기 통제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연말 되면은 연말이나 연초에는 그 연말 정산 받으면서 왜 세금 낸 게 이제 대부분은 환급을 받으시잖아요. 네. 근데 그게 공돈 생겼다고 그래서 뭐 이상하게 흐지부지 쓰여지는 경우가 많은데 네.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은 임금 인상이 되면은 임금 인상이 곧바로 안 되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은 그 누적돼가지고 소급 적용이 되는 금액이 뭐 목돈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금액이 잘 저축화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뭐 진짜 자기 통제가 강하신 분들은 그런 식으로 뭐 세금 환급이 됐다거나 임금 인상이 목돈이 마련이 됐다거나 그러면 무조건 그거는 이 저축 계정으로 끌고 가서 저축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식의 그 이 목돈을 강제적으로 이 노후저축 계정으로 끌고 가서 하는 것도 굉장히 하는 방법이 될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금융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 네. 그러니까 돈이 있고 여유가 있더라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저축을 안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뭐 이 여러 미디어나 신문이나 방송 그리고 또 각 금융회사나 그 자문기관에서 행하고 있는 그 노후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것도 요새는 그 이 직장에서 퇴직연금을 운영하면서 또 그 회사 차원에서 외부에서 교육을 의뢰를 해가지고 또 회사 차원에서 교육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 노후 준비, 은퇴 준비에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에 간헐적이라도 적극 참여하시는 게 훨씬 더 노후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어떤 강박 의식과 또 그걸 실천할 수 있는 행동력을 지원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네. 네, 자신의 노후를 위해 좀 미래를 내다보는 버릇. 비단 저축에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은데 연금이야말로 이 먼 미래를 대비한 상품이잖아요. 그럼 이 연금은 좀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연금을 이제 탈 수 있는 기회에 그러니까 일시금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뭐 최종적으로 은퇴를 하신 분들이 그럼 연금으로는 종신토록 얼마가 나올 텐데 지금 일시금으로 갖고 가면은 뭐 1억이다, 1억 5천이다. 그러면은 대부분 선택은 일시금을 선호해요. 그런데 그거는 꼭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선진국들도 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가요? 그것도 결국은 일정한 이 감성적 내지는 어떤 잘못된 판단에 의한 경향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웬만한 그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제도에서는 무조건 연금으로 선택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일시금에 대한 유혹이 굉장히 강한데 그러고 네. 일시금을 자기가 스스로 잘 운영하겠다고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실제로 이 연금에서 발생하는 그 내부 수익률이 훨씬 더 높거든요. 시장 수익률보다. 그래요? 예. 그리고 또 하나 그 고려해야 될 부분은 일반적으로
기대여명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뭐 글쎄 80세라고 그러니까 한 70몇 세, 뭐 80세 내. 그런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그 시점에 가다 보면 이제 더 기대여명이 늘어나거든요. 실제 수명이. 그래서 이 20세기 들어서 사실은 매 세대마다 자기 스스로 기대여명에 대한 측정 예상을 잘못해서 예상보다는 더 오래 사는 그런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여명을 좀 더 그 현실적으로 넓게 길게 본다라면은 오히려 그 연금보다 일시금으로 선택하는 그런 오류를 벗어날 수 있겠죠. 네. 네. 아까 강 소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일시금이냐 연금이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감성적인 판단을 사용하신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건 아주 간단합니다. 그 본인이 과거에 투자했던 내역을 한번 쭉 회상을 하셔서 투자 수익률을 실제로 계산해 보면은 그 수익률이 굉장히 별반 보잘것 없다라는 게 대부분 이제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네. 실제로 내가 운용 능력이 이 정도였구나. 근데 이게 시간이 갈수록 개선은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주 중요한 그 연구 결과가 하나 있는데 연령대별로 이 투자 수익률 비교를 한 게 있어요. 그런데 평균적인 게 40대 중후반에서 50대 초반까지고 거기서 좀 점점 젊어지면은 투자 수익률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네. 그 이후 연령이 좀 많아지면은 계속적으로 투자 수익률이 그 세대별 투자 수익률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건 아무래도 여러 가지 투자 판단에 있어서의 민첩성이나 아니면 정보 가등 능력 뭐 이런 것들이 종합이 돼서 실제로 연령이 이제 들면 들수록 투자 수익률이 떨어진다라는 어떤 검증인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본인의 과거 수익률을 비교해보고 또 앞으로 또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판단이 든다라면 실제로 뭐 일시금을 그렇게 선호하는 경향이 굉장히 줄어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걸 따지기 이전에라도 특히 공적연금, 그러니까 뭐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그리고 또 사학연금까지 포함해서 그런 것들은 실제로 무조건 연금으로 수령하는 게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그거는 네. 수익률이 어느 정도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 수익률은 못 따라가거든요. 네. 그래서 공적연금 같은 경우 무조건 연금으로 가져가고 또 그 연금 액수가 많아지도록 추가 납부를 한다든지 그런 식의 사전전 저축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일반적인 분들은 다 퇴직연금 관련된 이제 목돈을 마련하실 텐데 퇴직연금도 실제로 지금은 회사에서 연금을 지급 보장하는 시스템은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퇴직연금 시스템은. 그러니까 본인이 연금을 받고 싶으면은 연금으로 지급해달라는 식으로 IRP 계좌에 개인 퇴직 계좌에 연금 지급 방식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네. 이것도 대부분 우리나라 98%의 은퇴자분들이 일시금으로 선택을 하세요. 그런데 실제로 이거를 이 연금식으로 그러면은 월 단위든 뭐 분기 단위든 쪼개서 계속 인출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네. 실제로 세금상 훨씬 더 일시적인 퇴직소득세보다 유리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좀 더 길게 유지가 될 수 있는 그 금액이 그런 측면이 이점이 있기 때문에 퇴직금도 반드시 연금 선택을 좀 크게 강하게 고려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일시금보다는 연금이 절대적으로 유리한데 네. 자꾸 이제 일시금을 택하는 그게 좀 바꿔야 될 어떤 그런 선택 같습니다. 네.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일은 별로 없다고 합니다. 알아서 실천 못하는 게 문제인데요. 행복한 은퇴 생활을 위해서는 아는 것부터 실천하는 게 필요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투자증권 은퇴설계연구소의 강성보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